안녕하십니까. 니콘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오늘은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번 풍경 사진 렌즈의 선택편에서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실제로 촬영을 나왔을 때 어떤 장비를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지, 제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촬영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제 풍경 사진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여기 선착장에 왔고요. 배를 타고 한 45분 정도 가면 조그마한 섬이 나오는데 2박 3일 동안 그 섬에서 체류할 겁니다. 섬명도 환영합니다. 오케이, let's go. 네, 여기는 태국의 방콕에서 대략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배를 타고 한 45분 정도 들어온 개인 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섬이고요. 현재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태국 사진가가 저한테 이제 서울에서 사진을 배우고 있는데 요번에 저를 초대해서 같이 이 섬에 오게 됐습니다. 이따 좀 있으면 또 석양 촬영을 한 번 더 시도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주로 풍경 사진을 촬영을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오늘은 제 장비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가방인데요. 지금 이 가방은 미국 로우 프로사에서 만든 프로테틱 450AW라는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생겼고요.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는 아주 마음에 드는 가방입니다. 뭐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프로텍틱이라 그래가지고 뭐 전술형 이름에 맞게 뭐 이렇게 이제 뭐 후크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뭐 장비들을 뭐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뭐 그렇게 사용하는 일은 적고요. 무엇보다 이 가방의 좋은 점은 이제 뒤편에서 모든 개폐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뒤에서 이제 지퍼를 열어서 이렇게 장비를 열 수 있게끔 그렇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장비를 한 방에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바디들도 쏙쏙 들어가고 세로 그립을 장착을 해드려도 높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렌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로로 넣어도 전혀 문제 없을 만큼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장비를 갖고 다닐 때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안에 내용물을 보면 양쪽에 이제 투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각종 필터류,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청소부터 뭐 각종 액세서리들 그렇게 담을 수가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열어서 이쪽에 랩탑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메모리 카드라든지 각종 액세서리들을 수납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있을 거는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무래도 풍경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인 삼각대겠죠. 예, 삼각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맨프로토의 190X 프로 3단짜리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용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가볍고 좀 편안하고 좀 얇은 것들을 갖고 다니면 편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삼각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명이랄지 아니면 뭐 ND 필터를 써서 장 노출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카메라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삼각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좀 튼튼한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맨프로토의 190X 프로 3단짜리를 쓰고 있고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무겁긴 합니다만 한 600g 정도 카본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고 물론 제가 이제 지조 삼각대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좀 부피가 조금 커서 이렇게 해외 출장 나올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갖고 나오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삼각대 위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레벨링 헤드라고 있습니다. 레벨링 헤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제 촬영을 할 때 꼭 그 파노라마를 저는 즐겨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삼각대를 이렇게 거치를 해서 어디던가에 놓을 때 이 바닥이 평평한 경우에는 굳이 이런 레벨링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다 보면 바닥이 평평한데 삼각대를 놓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삼각대를 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기우뚱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기우뚱하게 이제 설치가 됐다 한다 그러면 이제 파노라마 헤드가 돌아갈 때 수평으로 쫙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경사가 져 있으면 이렇게 비스듬히 돌아가기 때문에 이 레벨링 헤드를 눈금을 보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수평을 맞춰서 이쪽에 있는 눈금자를 보고 수평을 맞춰서 수평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벨링 베이스 헤드라고도 하는데요. 레벨링 헤드라고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일단 수평이 됐다면 파노라마를 돌릴 때 스무스하게 이제 그 수평으로 쫙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레벨링 베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볼 헤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볼 헤드는 이제 카메라와 렌즈의 무게를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좀 그 직경이 좀 넓은 두꺼운 것을 쓰고 있고 역시 맨프로토사의 모델 넘버가 MHX 프로 BHQ6 요 모델 넘버는 요 밑에 그 동영상 밑에 보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모델 넘버를 써 놓을게요. 제가 이 맨프로토 제품 중에서 볼헤드 중에서 이 제품을 쓰는 이유는 알카 스위스 방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헤드도 이렇게 알카 스위스 방식의 플레이트도 클램프도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 플레이트라고 있는데 이 아이 플레이트의 역할은 파노라마 촬영할 때 노달 포인트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노달 포인트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쪽에 카메라 헤드가 이쪽에 있지 않고 뒤쪽에 오게끔 그래서 노달 포인트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 플레이트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각대 그 다음에 베이스 레벨링 베이스 그 다음에 볼헤드 볼헤드는 이제 파노라마가 되는 볼헤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 플레이트까지 그렇게 세트로 삼각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카메라 구성에 대해서 제가 갖고 다니는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처음 보셔야 될 거는 역시 여러분들 많이 갖고 다니시는 기본적인 카메라 D850과 810 이렇게 카메라를 두 대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출장 올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카메라가 고장날 확률은 굉장히 적긴 합니다만은
어떤 문제였든 간에 카메라가 문제가 있어서 촬영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출사는 이제 망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백업용으로 카메라를 본체를 두 개를 갖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이제 810과 D5를 갖고 다녔다면 이제는 이제 850을 주력 모델로 쓰고 있고요. 810을 백업용으로 그렇게 풍경 사진할 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L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L 플레이트라 그러는데요. L 플레이트의 장점은 보통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가로 사진을 촬영을 하지만 세로 촬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볼헤드가 이렇게 있으면 볼헤드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세로 촬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높이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거랑 위상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구도에서 좀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다가 세로 사진을 찍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얹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파노라마도 찍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L 플레이트는 이제 꼭 거의 필수 장비다시피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L 플레이트를 꼭 사용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 보여드릴 것이 저의 그 풍경 사진을 할 때 가장 그 대표적인 주력 렌즈죠. 1735 f2.8D 렌즈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렌즈지만 굉장히 샤프하고 제가 즐겨 쓰는 렌즈고, 또 17mm의 광각의 영역부터 35mm의 표준 영역까지 렌즈를 교환하지 않고 바로바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광각 촬영할 때, 그 다음에 35mm로 파노라마 촬영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렌즈입니다. 지금 니콘에서는 이제 1424, 그 다음에 1735, 그 다음에 1635, 1835 그렇게 네 가지 광각 렌즈가 나오는데요.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2470 렌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1424 사시는 게 화각이 겹치지가 않으니까 1424가 좋으실 거고, 처음 사시는 분들이라면 1735나 1635 F4 렌즈 그렇게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35 렌즈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조리개 수치가 3.5에서 5.6으로 이제 가변 조리개죠. 그래서 화질면으로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1635N 렌즈도 F4기는 하지만 우리가 풍경 사진 찍을 때 확 열고 찍는 일은 거의 없고, 보통 조리개를 조여서 많이 찍기 때문에 1635N 렌즈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사용하셔도 좋고, 예전 렌즈지만 이 렌즈도 제가 추천할 만한 렌즈고요. 지금도 제가 아주 즐겨 쓰는 렌즈입니다만은 화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각 렌즈 중에 하나인데요. 20mm 단렌즈입니다. 20mm f1.8 G 렌즈인데요. 역시 단렌즈에 맞게끔 해상력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렌즈를 즐겨 쓰는 이유는 일출과 일몰 사진 촬영을 할 때 빛깔림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야경 촬영할 때에도 스타버스트도 굉장히 좋게 나와서 제가 즐겨 쓰는 20mm 단렌즈입니다. 보통 풍경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줌 렌즈를 써서 내가 이제 넓은 화각으로도 찍고 좁은 화각으로도 찍고 이렇게 해서 구성과 구도를 달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데 반면에 20mm 단렌즈는 포커스 길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화각이 일정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내가 의도치 않는 구도를 담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면으로는 이제 줌 렌즈가 굉장히 유리하고, 요 단 렌즈는 이제 제가 화각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 때, 그 다음에 빛깔림을 연출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야경 때, 별 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를 좀 열어서 찍을 수 있다거나, 그럴 때 이제 주로 즐겨 쓰는데요. 별 사진이나 은하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가 좀 넓을수록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다 열어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보통 한 4에서 5.6 정도 일 때 굉장히 좋은 해상력을 갖습니다. 4일 때에도 굉장히 샤프하게 사진이 찍혀서 ISO가 만약에 5.6일 때 1600이라면 4에다 놓고 800으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 단렌즈가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즐겨 갖고 다니는 이제 광각 렌즈 중에서
삼양 14mm 2.8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보시다시피 이제 렌즈를 초광각, 울트라 초광각이기 때문에 14mm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은하수 촬영이나 별 사진 촬영할 때, 아니면 전경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원근감을 주는 표현을 할 때, 17mm보다 더 넓은 화각을 필요할 때 제가 주로 쓰는 이제 14mm 단렌즈인데요. 특별히 이제 별 사진을 찍을 때 일반적인 렌즈들은 렌즈 주변에 보면, 화각 주변에 보면 이제 코마라 그래가지고 조리개를 확 열고 찍었을 경우에 별이 모양이 찌그러지는 그런 코마라 현상이 생기는데, 삼양의 14mm 2.8 렌즈는 그 코마 현상이 없어서 세계적인 그 별 사진 작가들이 거의 하나씩은 꼭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렌즈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럭키논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만드는, 삼양사에서 만드는 굉장히 좋은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은 이제 그 자동 초점이 안 되는 매뉴얼 포커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거의 다 그 무한대를 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무한대에 초점을 잡고 촬영하는 법만 조금만 익히시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렌즈입니다. 해상력도 굉장히 좋고요. 샤프한 렌즈입니다. 오늘 밤에도 좀 하늘이 좀 개서 별 사진을 찍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단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200 망원 렌즈입니다. 제가 풍경사진 렌즈의 선택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풍경사진을 찍을 때 꼭 광각 렌즈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좁은 화각에 꼭 망원 렌즈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망원으로 멀리 있는 부분을 좀 줌밍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좁은 화각에 그런 사진을 찍을 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광각 렌즈만 갖고 다니시면 안 되고 70-200 이렇게 망원 렌즈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은 82mm 필터 사이즈로 더 고급 제품이 나왔죠. 근데 요거는 그 앞 단계 거 VR2 버전인데요. 굉장히 샤프하고 셔터 초점도 굉장히 빨리 잡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망원 렌즈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2470이 현재는 없는데요. 풍경사진에서 2470 렌즈는 소위 계륵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보통 스냅이라든지 일반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행사 촬영이라든지 이럴 때는 2470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만은 풍경사진에서는 조금 아쉬운 화각을 갖고 있어요. 23mm에서 더 넓게 벌리지도 못하고 또 70mm에서 더 망원으로 당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화각이 애매해서 이제 풍경사진에서는 계륵이라고 불리우면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2470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광각 렌즈는 1424를 구입하시는 게 유리할 거고, 또 망원 계열은 70-200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14mm부터 200mm까지 그렇게 렌즈 구성을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실 거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1735 렌즈가 있을 때는 1735, 3570, 그 다음에 80-200 이렇게 니콘의 렌즈의 그 영역이 있었다면, 이제 2470이 개발이 되면서 1424가 개발이 되면서 1424, 2470, 70-200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2470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뭐 1735나 뭐 이렇게 1635나 뭐 이렇게 쓰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좀 뭐 14mm가 꼭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1424를 하시면 뭐 중복되는 화각이 없이 촬영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렌즈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쪽에 있는 필터류인데요.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이제 필터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레듀에이티드 ND 필터, 그 다음에 장노출을 하게 만들어주는 ND 필터, 그 다음에 반사를 막아주는 CPL 필터까지, 그렇게 세 가지가 운영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삼각대에다 거치를 하면서 사용하는 예를 뭐 드려보면서 좀 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현장에서 카메라를 렌즈를 청소를 하거나 뭐 먼지를 털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청소 도구를 갖고 다니시면 좋고요.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스프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칫솔도 있습니다. 칫솔로 이제 먼지를 좀 털어낼 때, 그 다음에 안경 닦기 몇 개, 그렇게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이제 렌즈 펜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펜슬형으로 돼 있어서 렌즈 청소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즈를 닦아 주실 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브러쉬가 나와서 브러쉬로 털어줄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렌즈를 좀 더 섬세하게 닦고 청소를 할 때 쓰기 위한 액세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촬영 다니실 때 이렇게 청소 도구들은 꼭 갖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렌즈를 즉각 청소를 하고 섬세하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뽁뽁이와 렌즈 청소는 할 수 있는 장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기 머리에다 쓰는 헤드랜턴입니다. 보통 우리가 풍경사진을 찍을 때 좀 석양을 찍고 나면 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촬영을 하고 이제 귀가를 하거나 이제 돌아올 때가 있는데, 어두워지게 되면 뭐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하니까 꼭 이렇게 헤드램프를 꼭 갖고 다니시면서 머리에 쓰셔서 이제 헤드램프로 길을 밝히시면서 다니시면 되고, 또 이걸로 이제 라이트 페인팅도 가끔가다 하고요. 그래서 이런 헤드램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하고 이제 이렇게 손전등도 있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손전등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라이트 페인팅도 하고, 그 다음에 길도 밝혀주고, 이제 장비 세팅을 할 때도 조명을 이렇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 사용하실 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보조 배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 배터리를 소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는 배터리가 꼭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요게 이제 그 리모트 컨트롤 셔터기인데요. 유선도 있고 무선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다 올려놔서, 요거는 이제 별개적 사진이나 이제 인터벌 촬영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장노출 뭐 30초가 넘는 벌브 타이머죠. 벌브 타이머 뭐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뭐 인터벌 시간은 1초, 뭐 몇 장 찍어라, 뭐 이런 한 장당 간격은 몇 초, 뭐 이렇게 이런 걸 입력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촬영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벌브 모드까지는, 벌브가 아닌 30초까지는 카메라에서 세팅이 가능한데 30초가 넘어가는 벌브 타임샷을 할 경우에는 요 리모트 컨트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 빠뜨렸네요. 50mm 렌즈입니다. 제가 언제나 늘 가지고 다니는 50mm 1.8 D 렌즈인데요. 요것도 제가 갖고 다니는 이유는 파노라마 촬영을 할 때, 뭐 35mm보다 조금 좁은 화각으로 여러 장을 찍을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야경일 때 빛깔림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 게 D 렌즈의 특징이죠. 그래서 50mm 1.8 D 렌즈, 1.4 D 렌즈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뭐 1.8 D 렌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총 렌즈를 5개, 투바디, 그렇게 필터류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비상용으로 이제 알려드릴 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명암도 좀 갖고 다녀야겠죠. 명암도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여벌에 메모리 카드들을 갖고 다니면 좋습니다. 촬영을 하다가 이제 메모리가 꽉 차서 촬영을 못 하게 되는 경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갖고 다니다가 메모리가 꽉 차면 교체를 바로바로 해줄 수 있게끔요. 그 다음에 각종 액세서리인데요. 이런 육각 렌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유용하게 필요하니까 렌치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야외 출사를 다닐 때 조금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회용 밴드지를 갖고 다니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의 고무줄,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거나 뭐 그럴 때는 카메라를 감싸고 렌즈 앞을 감싸서 이제 고무줄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보통 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 예, 여러분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출사를 다니실 때 이렇게 꼭 비닐을 하나씩 갖고 다니십시오. 예, 이런 비닐을 갖고 다니게 되면 이제 어떨 때 좋냐면, 뭐 예를 들어서 렌즈를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비가 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비닐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할 때 이제 비가 오거나 할 때 갑자기 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을 덮습니다. 네, 이렇게 비닐을 덮고요. 이제 한쪽 끝을 뜯어내서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네, 구멍을 내고 아까 있었던 비닐의 그 고무줄을, 네, 그래서 고무줄을 이 끝에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예, 포커스 링에도 뭐 영향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예, 뷰파인더도 내가 볼 수가 있고, 예, 비에도 젖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가방에 이런 비닐들은 꼭 하나씩, 투명 비닐씩은 하나씩은 꼭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종의 팁이라면 팁인데, 예, 여러분도 한번 가방에 이런 비닐을 갖고 다니시다가 비가 오거나 할 때, 급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카메라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필터류를 장착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영국의 리 필터입니다. 세계적인 사진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영국의 리 필터고요. 프랑스에는 코킨 필터가 있고, 독일에는 이제 벤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리 필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리 필터를 그동안에 쭉 써왔고, 예, 리 필터를 쓰면서, 예, 굉장히 화질도 좋고 뭐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리 필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에는 이렇게 아답터 링이 먼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필터 홀더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아답터 링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그래서 아답터 링을 장착을 할 때는 내 주력 렌즈가 뭐 77mm면 77mm 그렇게 맞게끔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필터 홀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CPL이 들어가 있어서 좀 거창하긴 한데요. CPL이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 CPL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폴더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예, 레벨을 당겨서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레듀에이티드 필터인데요. 예. 옆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레듀에이티드 필터, 제 옷에다 놓으면 비교가 되겠죠. 이쪽은 까맣고 이쪽은 투명하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을 때 하늘은 굉장히 밝고 이제 밑에는 어둡고, 그래서 노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하늘 부분에 구름의 디테일이나 이런 밝은 부분의 디테일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밝은 곳에 그 디테일이 깨지지 않는 노출을 우리가 촬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이 0.9, 그러니까 3스탑까지 어두워지는 그런 그레듀에이티드 필터기 때문에, 그레듀에이티드 엔드 필터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렇게 쭉 내려서 그 바다 사진이면 수평선에 맞게끔, 그 다음에 이제 산이면 산에 맞게끔 그렇게 그 밝은 곳과 어두운 부분의 영역을 이렇게 뷰파인더를 보면서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예, 설치를 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큼 이제 그 밑에 부분은 더 밝게 촬영을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결국 섀도우 부분의 디테일을 조금 더 잘 살리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50분의 1초를 찍을 것을 요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뭐 125분의 1초, 60분의 1초, 뭐 30분의 1초 그 정도로 더 느린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섀도우 지역의 어두운 부분의 RGB를 조금 더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현상을 했을 때 그 안부의 디테일이 훨씬 더 깨끗한 그런 고급 품질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 그레이주에이티드 필터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이런 ND 필터류, 뉴트럴 덴시티 필터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 그레이주에이티드 필터나 이런 것들이 어두워지는 대신에 어떤 그 오리지널 색깔이 들어오는 것들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트럴 덴시티 필터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빨간 석양이 들어올 때 이 필터를 써서 뭐 파랗게 변한다거나 뭐 노랗게 변한다거나 이렇게 색깔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색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성 필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성으로 빛의 양만 조절해 주는, 그게 이제 뉴트럴 덴시티 필터의 이제 개념인데, 이제 하늘 부분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점점 밝아진다 그래서 그레듀에이티드 필터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그라데이션 필터 하는데, 그라데이션 필터는 이제 맞는 말이 아니죠. 저희 사진가들은 이제 빛의 영역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은 화가들이, 색의 영역을 따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라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우리는 빛의 영역을 다루는 포토그래퍼들이기 때문에 그레듀에이티드 필터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이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제 ND 필터, 10스탑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6스탑짜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10스탑짜리입니다. 굉장히 까맣죠. 요거는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6스탑입니다. 즉 우리가 석양이나 이런 촬영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가령 우리가 석양을 촬영을 할 때 ISO 100에 뭐 조리개 11 놓고 예를 들어서 뭐 60분의 1초가 나왔다. 그럴 때 어떤 움직임의 표현을, 움직이는 구름이라든지 파도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ND 필터를 10스탑을 쓰게 되면 60분의 1초에서 30분의 1초, 15분의 1초, 8분의 1초, 4분의 1초, 2분의 1초, 1초, 2초, 4초, 8초, 15초 정도, 15초 정도를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요 ND 필터 10스탑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 홀더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제 뷰파인더를 보게 되면 색깔이 새카매지겠죠. 그래서 포커스를 다시 잡을 수 있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필터 포커스를 다시 고정을 시켜 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용법에 대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동영상 강좌를 만들 거고, 오늘은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이제 10스탑입니다. 그 옆에 있는 6스탑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60분의 1초였었다면 30분의 1초, 15분의 1초, 8분의 1초, 4분의 1초, 2분의 1초, 1초까지, 그러니까 60분의 1초 정상 셔터 스피드를 1초를 찍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 6스탑입니다. 요 10스탑보다는 조금 더 열이죠. 하지만 빛의 양만 조절해 줄 뿐 어떤 본연의 색깔에 영향은 주질 않기 때문에 그런 중성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저렴한 필터들은 이게 색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본연에 대한 색깔을 못 주기 때문에 꼭 필터, ND 필터는 좀 어차피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좋은 필터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앞에 있는 이제 CPL 필터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L 필터의 역할은 뭐 예를 들어서 파란 하늘은 더 파랗게 뭐 하는 것들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반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끼 계곡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쇼윈도에 비치는 반사되는 걸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수면에 반사되는 것들을 좀 막아준다든지 이제 그런 용도로 써서 Circularized Polarized 필터인데요. CPL 렌즈는 필터는 이렇게 사각형 홀더에는 이 앞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홀더 안쪽에도 장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홀더 없이 바로 렌즈에다가 물려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원형 필터는 ND 필터도 쓸 수가 있고 CPL도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그레듀에이티드 필터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그 위 높낮 구도에 따라 구성에 따라서 이 높낮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원형으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듀에이티드 필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필터 홀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각형의 모양인 그레듀에이트 필터, 사각형 정사각형의 그레듀에이트 ND 필터, 그 다음에 그 앞을 커버할 수 있는 CPL 필터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필터리를 즐겨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갖고 주로 촬영하는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저희가 즐겨 쓰는 겁니다. 카메라와 뭐 렌즈, 그 다음에 삼각대, 그 다음에 필터 이 정도를 갖고 있으시면 이제 풍경 사진 촬영을 하실 때 어떤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화질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카메라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화질은 렌즈에서 나오는 게 크죠. 그래서 이제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렌즈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도 구성이라면 뭐 하이엔드 퀄리티의 모든 풍경 사진 작품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될 것 같고요. 모든 리스트는 요 밑에 동영상 밑에 자세하게 또 다 모델 이름을 다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싶으시면 그 리스트를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풍경 사진 찍을 때 이런 장비는 어때요? 뭐 저런 장비는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내용이 좋았으면 뭐 좀 응원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고. 이상 풍경 사진 찍을 때 갖고 다니는 장비, 촬영 장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